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광화문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광화문에서 지난 겨울 촛불축제를 하면서 염원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다운 나라를 소리 높여 외쳤던 그 함성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죠? 네. 저는 사람이 희망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겠다고 선언을 한, 왜 이렇게 떨리죠? 오, 고맙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과정 중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나라의 성문화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문화 수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자고 일어나 눈뜨기만 하면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들, 인권을 보호해야 할 바로 저희 몇몇 단체가 몇 주 전에도 이 시위를 했었는데요.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조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하는 나라, 바로 또 어제 뉴스네요. 사회자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까지 교실에서 여교사를 성적 놀잇감으로 삼는 나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배려는 어디에서도 배워보지 못하고 성인이 되는 나라, 이게 나라다운 나라 맞습니까? 지난 정권의 적폐, 저도 고귀하게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을 수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지난 정권의 적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알고 계시지요? 아까 250여 개의 단체들이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라고 2015년부터 기자회견과 성명서 수없이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성명서 그리고 그 서명서가 돌고 있는데요.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하겠다고 1년 이상 연구를 하고 중간 발표를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정부 공청회 자리에 반동성애자들, 혐오주의자들을 공청회 자리에 불렀습니다. 지금 이 표준안은 수정이 되었을까요? 수정된 표준안을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수정되고 배포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지난 대선이 있기 바로 전 4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슬쩍 시도교육청에 수정된 성교육 표준안이 배포되었습니다. 지금도 교원들 대상으로 성교육 표준안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7월에 전국의 400명 대상으로 성교육 표준안에 연수를 하겠다고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성교육 표준안 다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성폭력 당하지 않으려면 기억하시나요? 알바를 하지 않는다. 성폭력 당하지 않으려면 단둘이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었고요.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교육하는 교환에 직접 쓰여졌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기자들이 센세이션하게 쓰기 좋으니까 언론에서 많이 다루기도 했죠. 하지만 더 심각하게 저희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교사들 대상의 지침이었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이 표준안 지침을 내놓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든 성교육은 이 표준안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동성애 지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워드를 직접 썼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는
인권 측면과 성적 가치 측면을 분리해야 된다. 저는 도저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교실에서 자유행위를 했다고 그러죠. 성교육에서는 자유행위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야동이라는 단어도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성교육은 절제가 아니라 금욕이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제가 거의 30년 성교육 현장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맥락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전체 성교육 표준안을 검토해 보건대 지금 이 시대의 성교육의 기본 방향, 기본 철학의 문제인데 사실 지난 4월에 수정돼서 내려보낸 그 표준안들을 보면 그 저자들 그대로 표준안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바뀌었나 저희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청소년단체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분을 그냥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 유발론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절해야 된다. 이런 중심의 맥락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별 고정관념이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몇몇 문자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을 봤더니 여전히 초등학교 저학년용 성교육 앞페이지에 여성들을 표현한 이미지가 대부분 다 치마를 입고 어찌 그리 여성들은 임신한 엄마로 표현을 했는지 문제 제기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소수자, 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미혼 부모가 되면 평생 힘들게 산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가요? 네. 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표준안을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표준안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제목입니다.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나온 표준안이었습니다. 이 표준안이라는 것 때문에 성교육 현장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성애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교사들이 임장지도라는 걸 합니다. 성교육 교사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물어오면 그 선생님 눈치를 봅니다. 그 선생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하지 마십시오. 바로 얼마 전에 제가 받은 사례입니다. 또 급기야는 소급 적용을 합니다. 성교육 표준안이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교사 연수 과정에 이 표준안에 맞지 않는다고 이 표준안을 내리라고 교사 연수 과정을 내리라고 해서 결국 이 교사 연수 과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들은 얘기입니다. 성교육 교과서, 보건교과서를 심의받는데 표준안에 나와 있지 않다고 콘돔 내용을 빼라고 했다고 합니다. 표준안이 갖는 사실은 상징성이 문제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되었죠.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예산 얼마를 들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나요? 44억이라 그러네요. 성교육 표준안 예산 얼마 드셨는지 아시나요? 언론에 나오기로는 6억이라고 그랬는데 교육부 담당자는 4억 3천이라고 고쳤습니다. 4억 3천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국정교과서도 폐지하는 마당에 성교육 표준안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폐지는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성교육은 차별적이지 않고 평등하다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성교육은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미래로 전진하는 교육이라는 선언입니다. 페미니스트 대통령 공약집을 살펴보면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딱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학교에서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 교육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젠더 폭력 예방 교육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나라에서
학교에서의 통합적 성평등 및 인권교육 강화는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요? 추진 체계는 과연 무엇이고 이 내용은, 컨텐츠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사실은 우리에게 축적되어 있는 자산은 이것과 관련해서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성교육 많이 하잖아. 사실은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성평등 교육, 교환 많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성폭력 사건 나기만 하면 성평등 교육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분절적이었습니다. 예산을 배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평등 교육 의제는 뒤로 밀리고 학교에서는 아픈 아이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여념이 없는 보건교사에게 떠맡겨졌고, 그나마 간신히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지역사회 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여전히 정부 정책으로는 찬밥 신세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정부의 어떤 예산으로 운영됐는지 아십니까? 일반 예산도 아니고 복권기금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성문화센터 예산이 대폭 삭감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복권기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복권기금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됩니까? 담배공사 돈을 받아서 금연교육하는데 이 담배공사 홍보를 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어른도 아니고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사행성 복권기금을 사용했다고 홍보를 해야 예산이 늘어난다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 성평등 교육은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성문화센터 전국 곳곳에 지금 60개도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문화센터만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교육, 성평등에 기반한 성교육을 하는 인프라에 대해서 국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오늘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썼는데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정책화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은 정결교육, 순결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성인지적 인권교육으로 흘러오다가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4대학 근절 차원에서 폭력 예방교육이 되었습니다. 폭력 예방교육이 아무리 인권적으로 평등한 내용을 담고 있는다 하더라도 교육 참여자들을 그들의 욕구와 필요성을 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전제는 폭력 예방이라는 목표, 계몽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2017년 지금 교육은 계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리에 청소년 만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성폭력만 가지고 교육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기본만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이 무엇인지 그 기본을 가르치지 않고 여자들에게 안 돼요, 남자들에게 하지 말아요, 이런 교육 계속하는 거 더 이상 지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 나로부터 질문을 시작하고 성적 존재로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내가 여자든지 남자든지 관계를 해나가야 할 상대에 대해서 적절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으로 변해가는 이 성문화가 지체되지 않고, 이런 문화에 지체되지 않고 통합적인 해석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달라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대한민국에 권고하는 포괄적 성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배제하거나 삭제하지 않습니다. 유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권리에 기반하고 젠더 중심적인 접근의 성교육,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감정과 사회적 성장의 맥락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식, 기술, 태도, 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도 호주나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처럼 이런 교육에 대한 국가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슨 사건만 나면 종합대책이라고 내세웁니다.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2013년 종합대책을 봤습니다. 상당히 성폭력 교육을 학교에서 성교육을 10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다. 뭔가 바꿉니다. 바꾸기는 한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를 보지 않고, 또 여성가족부는 성인권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는 교육부는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각 부처의 특장점을 살려서 제발 협치를 해서 진정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교육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세우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유럽의 국가는 3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 교육을 실시한 30년 이후의 성과를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5년, 첫 해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 해, 최소한 5년 동안 성평등 교육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체계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지 새로운 그림을 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 15시간 아니어도 좋습니다. 할 수 없는 것들 채우느냐고 행정적으로 보고하는 데 바쁩니다. 최소한 모든 학생 대상으로, 전학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 고학년, 고등학교 5개 단계만이라도 최소한 5시간만이라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성평등 교육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국가 수준의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존의 양성평등 교육 정책, 폭력 예방 교육 정책, 성교육 정책을 통합해서 인권과 평등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가부는 성평등 관점의 컨텐츠 그리고 지역사회 전문 인프라를 강화하고 교육부와 여가부는 협치해서 성평등 교육을 집행해야 합니다. 네 번째, 아동, 청소년 관련 교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의사, 경찰, 법조인, 종교인, 사실은 20년 전부터 부르짖었던 얘기인데 진보가 없이 퇴보를 했습니다. 자격과정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